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디지털 금고가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그 안에는 순수한 현금과 앞으로 가치가 폭등할지도 모를 희귀한 신소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금고의 내용물 가치를 정확히 계산해 보니 딱 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시장에서는 이 금고의 열쇠와 소유권 전체를 60억 원에 팔고 있습니다. 무언가 의심스럽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기회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댓글로 문의 주셨던 이더즐라 티커 ETHZ에 대해 제가 공부한 내용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 바이오 기업에서 이더리움의 거인으로 변신한 이 독특한 기업이 왜 자산 가치의 60%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지, 그 40%의 할인율 속에 숨겨진 기회와 리스크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금고안을 샅샅이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더즐라의 과거는 놀랍게도 180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이름의 만성 통증 치료제를 개발하던 바이오 기업이었습니다. 지극히 전통적인 산업에 속해 있었죠. 하지만 2025년 이 회사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 극적인 변태를 시작합니다. 2025년 7월 회사는 돌연 사업 방향을 완전히 틀어 이더리움을 핵심 자산으로 삼는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략을 발표하며 시장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실리콘밸리의 전설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 피터 틸이 7.5%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 변신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강력한 신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마침내 나스닥의 ETHZ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공식 데뷔했고 일주일 뒤인 8월 25일에는 무려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발표하며 주주 가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현재 이 디지털 금고의 내용물은 얼마나 될까요? 핵심 지표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보유 이더리움은 10만 2천 개가 넘습니다. 이를 포함한 총 순자산 가치는 약 6억 4,400만 달러입니다. 순자산 가치란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에서 갚아야 할 모든 빚을 뺀 회사의 진짜 순수한 알짜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 즉 시장에서 이 회사를 통째로 사는 데 드는 비용은 약 3억 8,7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순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0.6이 나옵니다. 이 0.6이라는 숫자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100원짜리 물건을 60원에 팔고 있다는 뜻이고, 다시 말해 시장이 이 회사의 가치를 40%나 할인해서 평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이더즐라의 재무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자산의 66.7%는 이더리움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올라타는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3.3%는 현금성 자산으로 시장이 급변할 때를 대비한 든든한 방패이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탄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포트폴리오의 3분의 2는 성장 잠재력이 큰 주식에 3분의 1은 안전한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과 같은 매우 안정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자산 배분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이더즐라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회사의 주당 순 자산 가치는 4.03달러입니다. 즉 회사를 잘게 쪼개어 주주들에게 모두 나눠준다면 주식 한 주당 4.03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재 주가는 고작 2.42달러 수준입니다. 이 엄청난 격차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시장이 틀렸는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더즐라에 대한 투자 분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물론 이더리움을 회사의 주요 자산으로 삼는 전략이 이더즐라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트마이 이머전이나 샤프링크 게이밍 같은 경쟁사들은 이더즐라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더즐라는 이 전쟁터에서 아직은 최선두 주자가 아닌 추격자의 위치에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이는 잠재력이 크다는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는 리스크도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스왓 분석입니다. 이더즐라를 둘러싼 내 외부 환경을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균형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강점은 앞서 계속 말씀드린 MNAV 0.6이라는 명확한 저평가 상태와 피터 틸이라는 거물급 투자자의 든든한 지지, 그리고 2.5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이라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약점은 역시 이더리움이라는 단일 자산의 가격 변동성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점, 그리고 바이오 회사에서 막 변신했기에 디지털 자산 운용에 대한 경험과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기회 요인은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과 단순 보유를 넘어 디파이 운용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협 요인은 예측 불가능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칼날과 디파이 프로토콜 해킹 같은 기술적, 운영적 리스크입니다. 일곱 번째, 이더즐라가 단순한 이더리움 보관 창고가 아니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외부 전문 운용사 일렉트릭 캐피탈과 손잡고 잠자고 있는 이더리움을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에서 적극적으로 굴려 추가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스테이킹 그리고 리스테이킹. 이더리움을 네트워크에 예치해 이자를 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은행 예금과 비슷하지만 이자율은 훨씬 높죠. 2. 랜딩, 대출입니다.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더리움을 빌려주고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습니다. 3. 유동성 공급, 탈중앙화 거래소에 이더리움과 현금을 공급해주고 그 대가로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받아 추가 수익을 확보합니다. 이는 금고안의 자산을 꺼내 다시 돈을 벌어오게 하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이 도움이 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분석을 원하시는 다른 종목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덟 번째, 그렇다면 가장 궁금해하실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미나이 딥 리서치 AI가 제시하는 시나리오별 주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세 시나리오 1.8달러, 현재 주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장 전체의 침체를 가정한 가격입니다. 단기 목표 4달러, 현재 순자산 가치 NAV와 거의 일치하는 수준입니다. 즉 40% 할인이 사라지는 것만으로 도달 가능한 목표치입니다. 장기 목표 7.5달러, 강세 시나리오 시 12달러, 이더리움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과 회사의 성공적인 자산 운용이 맞물렸을 때의 목표치입니다. 이 종목은 고위험, 고수익 자산이자 이더리움 생태계의 성장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는 서핑보드와 같습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인 만큼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는 분할 매수 전략이 심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특히 현재의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이 매력적인 안전마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분기별로 발표되는 회사의 자산 보고서를 꾸준히 추적하며 순자산 가치가 계획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수적입니다. 아홉 번째, 그래서 저라면 이 주식을 살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일부로 편입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주가는 실패의 위험보다 성공의 보상이 훨씬 큰 매력적인 비대칭적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회사가 보유한 자산 가치가 주가의 하방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안전마진이 존재합니다. 반면 이더리움 생태계가 성장하고 회사의 운용 능력이 빛을 발한다면 상승 잠재력은 매우 크게 열려 있습니다. 피터 틸과 같은 스마트 머니가 먼저 길을 터놓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다만 가상의 제 포트폴리오에서 이 종목의 비중은 총 자산의 3에서 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 고유의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이며 이 투자를 단기 시세 차익이 아닌 미래기술 생태계에 대한 장기적인 파트너십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함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싸게 거래되는 이더리움 펀드 정도로 생각했던 이더즐라를 공부하면서 이 투자가 단순히 가격표만 보는 쇼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기업의 극적인 변신 스토리, 거물 투자자의 비전, 그리고 디파이라는 새로운 금융의 가능성까지 담겨 있는 복합적인 투자 대상이었습니다.
40%라는 할인율은 어쩌면 이 모든 변화와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물음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40%의 가격 괴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의 오해에서 비롯된 절호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리스크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일까요?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